전체 자산에 대해 옵션을 파는 경우는 외가격 콜옵션을 팝니다. 그러나 타이거 미국 배당은 등가격 콜옵션을 팔죠. 오늘은 이 두 콜옵션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가격 커버드 콜과 등가격 커버드 콜은 각각 어떤 상황에서 더 유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가격은 가격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행사 가격이 현재가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콜옵션을 팔면 수익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첫째는 옵션 프리미엄, 둘째는 주가 상승. 물론 주가 상승을 다 먹는 건 아니고요. 현재가와 행사가의 차이만큼만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2% 외가격 콜옵션을 팔면 먼저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데 이것이 매월 받는 분배금의 원천이죠. 그리고 주가 상승 시 최대 2%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커버드 콜이라고 하면 보통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포함한 그래프예요. 따라서 순수한 주가를 보여주긴 힘든데요. 여기서 옵션 프리미엄, 즉 매월 받는 분배금을 제외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순수하게 주가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폭이 그대로 반영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2% 외가격 옵션의 경우 최대 2%까지만 수익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은 옵션 매수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그 이상 수익이 커지진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땐 100% 반영, 오를 땐 2%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완만하게 오르고 완만하게 하락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소 3-4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폭락장에서 주가가 폭락한 후에 원금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내릴 땐 다 반영하고 오를 땐 매월 2%까지만 오르니까. 예컨대 2013년에 상장한 XYLD를 보면 열심히 오르다가 폭락, 다시 오르다가 폭락, 또 오르다가 폭락. 이게 바로 커버드 콜의 숙명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커버드 콜에 1년 투자하고 있는데 계속 우상향하던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 3-4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폭락장을 동반하는 경우, 즉 5년 이상의 차트를 보면 커버드 콜은 필연적으로 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등가격 옵션. 등가격은 가격이 같다는 건데요. 어떤 가격이 같냐? 행사가와 현재가가 같습니다. 수익은 옵션 프리미엄이 전부예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데요. 여기서 옵션 프리미엄을 제외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등가격 옵션의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외가격, 이것이 등가격. 둘 다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제외하고 순수 주가만 본 겁니다. 외가격 옵션은 하락은 그대로 얻어맞더라도 상승할 땐 행사가와 현재가의 차이만큼이라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등가격 옵션은 수익이 나는 구간이 없죠. 손실은 그대로 닫혀왔습니다. 수익은 없어요. 등가격 옵션은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것 외에 수익이 없습니다. 이건 외가격 옵션보다 훨씬 더 불공평하죠. 수익은 없고 손실만 있으니까.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이 더 큽니다. 옵션 매도자에게 더 불리하니까 프리미엄이라도 더 많이 줘야죠. 그래서 자산의 40%만 팔아도 7%나 되는 높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60%는 옵션을 팔지 않았으니까 주가 상승을 모두 가져갈 수 있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 먼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볼게요. 매월 5%씩 4번 상승한다면 2% 외가격 커버드 콜과 40% 등가격 커버드 콜은 어떻게 될까? 먼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외가격은 행사가가 현재가보다 2% 높다는 뜻이고요. 40% 등가격은 전체 자산의 40%만 등가격 옵션을 판다는 뜻입니다. 기초자산이 매일 5%씩 상승해서 100, 105, 110, 116, 122가 된다면 2% 외가격은 매월 2%까지는 오를 수 있어요. 2%씩 올라서 102, 104, 106, 108이 됩니다. 40% 등가격은 자산의 40%는 가격 변동이 없고요. 60%는 5%의 상승률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래서 103, 106, 109, 113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기초자산은 122가 됐고요. 2% 외가격은 108, 40% 등가격은 113이 됩니다. 기초자산의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0% 등가격의 승리네요.
역시 미국 배당 프리미엄 최고. 자, 그 다음 하락하는 경우 기초자산이 5%씩 하락해서 100, 95, 90, 86, 81이 된다면 커버드 콜은 어떻게 될까? 잠깐, 하락하는 경우는 안 봐도 되겠죠? 왜? 하락은 그대로 반영하니까. 2% 외가격이나 40% 등가격이나 기초자산과 똑같아질 겁니다. 모두 이해하시죠? 자, 마지막 횡보하는 경우 100이었던 지수가 105, 100, 105, 100 이렇게 되는 경우 2% 외가격은 2% 올라서 102, 그대로 하락 97, 2% 올라서 99, 그대로 하락 94가 됩니다. 이번엔 40% 등가격. 자산의 60%는 5% 상승할 수 있죠. 그럼 몇 프로 오를까요? 6 곱하기 5는 30, 6, 5, 30, 3% 오르겠죠. 자산의 40%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03이 되고요. 하락해서 98, 다시 상승해서 101, 하락해서 96. 기초자산은 100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2% 외가격은 94로 주가가 녹았고요. 40% 등가격은 그래도 96까지 지켰네요. 이번에도 40% 등가격의 승리. 역시 타이거 미국 배당의 승리네요. 그럼 자산의 일부만을 콜옵션을 파니까 다른 커버드 콜에 비해 타이거 미국 배당이 더 좋은 상품일까? 사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야, 세이섬씨? 지금은 매월 5%씩 변동을 준 건데요. 이렇게 변동률이 클 때는 자산의 60%라도 상승을 전부 반영하니까 등가격 커버드 콜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등락폭이 작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컨대 매월 2%씩 상승하는 경우는 2% 외가격의 성과와 기초자산의 성과가 같은데요. 40% 등가격은 그렇지 못합니다. 40% 등가격은 100, 101, 102, 104, 105로 40% 등가격은 성과가 더 저조하네요. 자, 그럼 100과 102를 반복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2% 외가격은 100, 102, 100, 102, 100으로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는데요. 40% 등가격은 100, 101, 99, 100, 98로 40% 등가격은 손해가 됩니다. 자,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자산의 40%만 옵션을 판다고 해서 더 유리한 건 아니에요. 물론 시장의 변동률이 클 때는 타이거 미국 배당 프리미엄의 성과가 XYLD보다 더 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개월간은 주식시장이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죠. 이런 경우는 타이거 미국 배당의 성과가 더 낮습니다. 하지만 변동률이 크지 않을 때는 타이거 미국 배당의 성과가 더 저조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의 변동률이 클 거라고 예상하면 타이거 미국 배당을 매수하고, 시장의 변동률이 작을 거라고 예상하면 외가격을 파는 XYLD를 사야 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가 시장의 변동률까지 맞힐 순 없습니다. 그리고 두 상품은 사실 수익성이 비슷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진 파마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야기했는데요. 시장의 모든 정보는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사실 XYLD나 타이거 미국 배당 프리미엄 플러스 7%나 배당 수익률은 비슷한데요. 배당률이 비슷하다는 뜻은 위험성이나 수익성도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등가격 옵션이라고 해서 주가 상승 측면에서 더 유리했다면 배당 수익률은 훨씬 저조했을 겁니다. 이 분배금이라는 것은 옵션을 사가는 사람이 잠재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건데요.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라고 느끼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비슷하게 주는 거겠죠. 우리가 투자 상품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익성이 비슷한 상품은 위험성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 수익성도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XYLD는 오르다 폭락이라며. 그럼 타미당도 그렇게 되냐?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도 커버드 콜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XYLD는 지난 10년간 연 10%의 배당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지켰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한 투자입니다. 원금을 지켜준다는 은행의 이자율은 그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원금은 안 올라도 좋다. 난 10%가 넘는 배당률에 만족한다. 이러시면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도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0%가 넘는 배당금을 받는다면 주가 상승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했던 효율적 시장 가설처럼 시장은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말처럼 높은 배당과 주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일은 없을 겁니다. 높은 배당이 필요하다면 커버드 콜을 사야 하고요. 주가 상승이 필요하다면 일반 주식을 사야겠죠.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